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시장 진짜 판이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다는 엄청난 소식 들으셨나요? 바로 2026년 4월 27일 시행을 목표로 발의된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편안 때문인데요. 오늘 이 해설에서 이 개편안이 우리 자산에 어떤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지 아주 빠르고 핵심만 짚어서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개편안을 아주 직설적으로 딱 한 줄로 요약해 볼까요? 살지 않는 집은 세금 혜택 단 한 푼도 안 주겠다. 와, 정말 무시무시하죠? 이 짧은 문장 하나에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 생태계가 어떻게 바뀔지 그 모든 게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볼 5가지 핵심 내용입니다. 세법 개정의 진짜 핵심이 뭔지부터 비주택 자산의 위기, 비거주자들이 맞게 될 직격탄, 앞으로의 시장 전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새로운 부동산 전략까지 쫙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세법 개정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단순한 보유에서 실제 거주로 기준이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옛날처럼 그냥 집을 쥐고만 있어도 알아서 세금이 줄어들던 그런 달콤한 시대는 진짜 끝난 거죠. 여기 표를 한번 보실까요? 원래는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오래 가지고만 있어도 보유 40%, 거주 40% 이렇게 합쳐서 최대 80%까지 양도 차익을 깎아줬잖아요. 그런데 개정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보이시죠? 보유기간 공제가 아예 0%로 싹 사라졌습니다. 오직 실제로 거주한 기간에만 최대 80% 혜택을 몰아준다는 거죠. 그냥 오래 가지고 있었다고 세금 깎아주는 일은 이제 절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냐고요? 이 새로운 규칙 아래서는요, 무조건, 정말 무조건 최소 2년 이상을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만 비로소 16%의 공제가 딱 시작됩니다. 만약 단 하루라도 직접 살지 않았다, 그럼 혜택은 그냥 0%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혜택이 어떻게 쌓이는지 그래프로 한번 볼까요? 2년을 실거주하면 16%에서 출발하죠. 그리고 5년을 살면 40%, 마지막으로 정말 꽉 채워서 10년 동안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살아야만 최대친 80% 혜택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내 몸이 직접 들어가 사는 것만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된 셈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 비주택 자산의 위기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번 법안이 부동산 시장의 첫 번째 거대한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아주 결정적인 지점인데요. 상가나 토지, 지식산업센터 가지고 계신 분들 진짜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런 비주택 자산들은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자체가 아예 전면 폐지되어 버립니다. 예전에는 상권이 좀 죽거나 공실이 나도 뭐 오래 들고 있으면 세금 혜택 나오니까 하면서 꼭 참고 버틸 수가 있었잖아요. 이제는 그 든든했던 방어막이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이 방어막이 뚫리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공포에 질린 매물들이 쏟아지는 거죠. 나중에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을 맞느니 차라리 눈물 머금고 당장 팔아버리자 하는 움직임이 토지나 상가 시장에서 대규모 급매울 사태로 번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 구간이에요. 세 번째, 비거주자들이 맞게 될 직격탄입니다. 국내에 생활 기반이 없는 분들이나 전세 끼고 투자하신 분들 이 내용 꼭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의 운명이 말 그대로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직접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강력한 세금 방패를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전세 끼고 집을 여러 채 샀거나 해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양도세 비과세는 꿈도 못 꾸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마저 그냥 영어로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국에 살지 않을 거면 세금 혜택 바랄 생각 마라 하고 선을 아주 쫙 그어버린 거죠. 정말 말 그대로입니다. 그동안 투자자들의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던 장기 보유라는 이름의 튼튼한 방패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이제 혜택도 없이 고스란히 어마어마한 양도세를 다 두드려 맞을 것인지 아니면 서둘러 처분하고 빠져나갈 것인지 당장 가혹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벼랑 끝에 선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시장 전망으로 넘어가 보죠. 이런 굵직굵직한 변화들이 전체 부동산 시장에 과연 어떤 연쇄 반응을 불러오게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의 공급 상황이 완전히 엇갈리게 됩니다. 집주인들이 어떻게든 세금 혜택 지키려고 내가 들어가 살게 방 빼주세요 하니까 기존 세입자들은 밀려나고
전세 물량은 씨가 마르겠죠? 반대로 어떻게 해도 실거주 요건을 못 채우는 투자자들은 법이 진짜로 통과되기 전에 털고 나가려고 집을 내놓으면서 매매 물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바로 이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후로 시장에 매물 폭탄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정말 일시적이면서도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급매물 구간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넘쳐나는 매물들이 시장 가격을 위아래로 마구 흔들어 놓는 아주 치명적인 변수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가장 중요한 새로운 부동산 전략입니다.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굳건히 지켜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 제가 딱 짚어드릴게요. 정부의 속마음은 이제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직접 들어가서 살 집 아니면 이제 그 부동산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당신의 발목을 잡는 아주 무거운 짐이 될 거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투기 목적으로 집을 여러 채 움켜쥐고 있는 걸 아예 뿌리부터 뽑아버리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뭘 해야 하냐고요? 이 세금 폭풍에서 살아남는 3단계 생존 전략입니다. 첫째, 똘똘하게 세금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진짜 실거주용 주택 딱 하나를 확실하게 고르세요. 둘째,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세금만 잡아먹을 상가나 토지 같은 비주택 자산들 지금 바로 쳐내면서 구조조정 들어가셔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 이 모든 걸 반영해서 지금 당장 내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모의 계산부터 돌려보세요. 생각보다 여유 부릴 시간이 진짜 없습니다. 오늘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남겨두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투자용으로 쥐고 계신 그 부동산, 정말로 거기에 직접 들어가서 사실 건가요? 만약 이 질문에 1초의 망설임 없이 네 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오늘 당장 자산 구성 전략을 바닥부터 다시 짜셔야 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투자의 승패는 오직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 하나로 결판날 테니까요. 이 점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